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윤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5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쓰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자, 6급에서 쓰기 하면 막막하죠. 이게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고 뭐 대학을 다녔다던가 뭐 중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왔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써보셨으니까 괜찮겠지만 뭐 한국에서 쭉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중국 체류 기간이 짧으신 분들한테는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뭐 에세이를 쓰는 거면 모르는데 얘를 지문을 엄청 긴 지문, 천자되는 지문을 주고 10분을 주고 지문이 사라져. 걷어가. 그리고 내가 철저하게 암기에 의존을 해서 이 중국어 문장을 써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근데 듣기도 50문항, 독해도 50문항인데 얘는 이 한 지문에 한 문항으로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지문에 그 50문제 정도에 상당하는 엄청나게 많은 전략들과 그리고 많은 것들의 이 지표가 있어요. 평가 지표가 있기 때문에 얘도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비교적 짧은 지문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스터디라고 해서 짧은 지문부터 외우게 하고 주고서 짧은 시간 동안에 기억해. 그리고 걷어가고 나서 한국어로 써봐, 내용. 그리고 중국어로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원문과 비교해서 가이하고 시우가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3-4줄 문장부터 시작해서 5줄, 10줄, 막 이렇게 20줄 이런 식으로 늘어나게 순차적으로 이 단계별로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글을 많이 짧진 않아요. 한 400~500자 정도 되는 원래의 지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건데 조금 축소시켜서 훈련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분량에도 1000자 정도 되는 그 분량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뭐 기승전결이 다 있고 인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마지막에 교훈까지 딱 있는 체계적인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을 약간 미니미 버전으로 우리가 조금 모의 연습을 해본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통번역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통번역을 공부를 하고 통번역사 생활을 조금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중국어 자체에 대해서 문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읽으면서 대충 이해가 됐어. 근데 이걸 중국어로 써내려갈 때 여러분 진짜 중국어로 이렇게 장문 내셔서 제가 시우가이 할 때 정말 웃음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한국어식으로 문법 하나도 안 맞게. 근데 너무 웃긴 건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인 선생님이 시우가이에서 이렇게 문장 보시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 이 학생이 무슨 뜻으로 이 문장을 썼는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제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스럽게 중국어를 바꾸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중국어적인 그 평상시에 중국어 자체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쓰기 훈련을 할 때에 한국어로 번역을 시키고 반드시 그 중국 원문을 빠른 속도로 외워서 그러니까 한국어를 중국어로 바꾸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이 스토리를 한국어로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2~3번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안 써도 10분 동안 2~3번 읽어야 이 지문이 암기가 되고 이 내용이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한국어로 이해하고 두 번째 읽을 때 필요한 중국어적인 표현들이나 구조를 내가 외우는 그런 훈련을 진행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일단 10분 동안의 이 지문을 근데 이게 400자니까 5분 정도로 줄여서 5분 정도에 소화를 해요. 그러면 5분 정도에 한 2번 정도 읽으면 제가 2~3분을 드릴 테니까 이 2~3분 동안에 이 400자를 빨리 읽고 덮어놓고 한국어로 얘기해 보세요. 해야지 머릿속에 그러니까 토끼랑 거북이랑 시합을 하는데 이렇게 돼서 결국은 거북이가 이겼어 라고 한국어로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지문을 읽고 토끼가 있고 거북이가 있고 근데 토끼는 어떻게 했고 거북이는 어떻게 했고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 형식이니까 주술, 목 중심으로 수식어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해석을 할 때부터 수식어가 너무 많으면 압박이 오잖아요. 해석도 안 되고 제가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했지만 수식어가 다 떼고 메시지만 보시면 돼요. 그쵸? 너무 휘영청 밝은 달이 저 깜깜한 하늘에 떠 있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뭐 소원을 빌었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어라고만 얘기해도 돼요. 휘영청만 보고 문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어라는 주술목 그 포인트만 남기시면 된다라는 거. 한국어로 요약을 해요. 지문을 보지 않고 덮어놓고
그리고 해석을 보고 확인을 하신다는 거. 요거 훈련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한 번 한국어로 읽고서 아 그래 그래서 토끼랑 거북이 이렇게 됐대 하고선 두 번째 읽을 때 아 토끼랑 거북이랑 시합을 한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이렇게 적어놨구나. 아 시합은 이 단어를 썼고 그리고 수식어고 다 빼고 하시면 돼요. 아 그리고 결국은 토끼가 지고 거북이가 이겼대. 아 이 글을 통해서 교훈이 이 중국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중국어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바꾼 한국어를 중국어로 번역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중국인의 중국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짧은 글인데 짧은 글 같지 않죠. 화면상에 띄워놨으니까. 얘를 쭉 지금 만약에 이제 나 어느 정도 좀 중국어에 자신 있어, 6급에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한번 얘를 이렇게 보시고 멈춰놨다가 한번 한국어로 얘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문을 읽고 내용 2분 드릴게요. 그리고 파악한 내용을 한국어로 서론, 본론, 결론까지 반드시 서론은 기억이 나. 근데 본론, 결론이 기억이 안 나. 도 있고요. 본론이랑 결론은 대충 알겠는데 서론이 뭐였지?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속 체계적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 요 인과관계, 논리성을 좀 갖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서론 볼게요. 보시면 이제 같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보시는 게 편해요. 제가 이걸 1대1로 번역을 한 게 아니라 요약 느낌으로 갔어요. 자, 우리 고향에, 그죠? 우리 고향에 빵과를예요. 주어서 제가 말했던 수식어가 이거예요. 아, 특색 있는 그런 분식이나 간식거리를 파는 그런 그 음식점이 있대요. 근데 이거 수식어가 빼고도 우리 고향엔 음식점이 하나 있어. 매일 나리 바이두에다 이게 주어예요. 거기에 줄 서는 사람이 골격을 인물 사건 중심으로 가라고 했죠. 루이보주에는 6급 필수 성어입니다. 그죠? 그 학렬이 대열이 끊기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어떤 뭐 상점이나 음식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관광지도 쓸 수 있고요. 很多人都会排不上号带着遗憾离开. 봐봐요. 메시지를 설명하고 뒤에 얘기는 부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가적인 내용이 어려워서 해석을 못해도 앞에 메시지가 남았다는 거. 핵심이 뭐예요? 여기 인기 있어. 사람들 엄청 많이 줄 서서 먹어. 결국은 번호표도 제대로 못 받고 아쉬운 마음에 발길을 돌린다가 해석이 안 돼도 왜 우리가 천자를 천자 그대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사오백자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왜냐하면 이유가 중요하죠. 这家饭馆有很奇怪 이상해. 예상치 못했어. 이런 거 특이한 거나 무조건 중요한 내용이야. 아, 여기에 굉장히 특별한 규정이 있대요. 자, 주어 가셔야 돼. 하루에营业时间. 영업시간이 4시간밖에 안 돼. 10시에서 2시. 단지 4시간. 다른 시간은 일률적으로 개방 안 하고 예약도 안 받아라는 얘기를 굳이 안 써도 4시간밖에 그 영업을 안 해. 라는 거가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부수적인 내용은 걷어내도 돼요. 그쵸? 딴 중요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딴 뒤에 있는 내용들은 다 살리셔야 돼요. 왜냐면 역접이나 전환 관계는 중요해서 쓰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됐어. 근데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를 안 쓰고 앞에 내용만 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중요한 내용이 역접 뒤에 있는데. 근데 말이야, 너 여행 좋았어? 너무 좋았어. 근데 내용이 너무 중요하잖아. 궁금하잖아요. 그걸 써주셔야 돼요. 4시간 동안 월 수입이 5완이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여기를 내려가질 않아요. 뿌시아예요. 5완 위엔 밑으로 내려가는 법이 없대요. 아, 그럼 되게 잘 되는 집이구나. 그러니까 특색 있는 음식점 줄 서는 사람들 많아. 이상한 규정이 있어. 4시간만. 근데 4시간 동안 수입이 높아. 이것만 살리면 된다고요. 부수적인 설명 다 제껴놓고.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본론 갑니다. 그래서 미주애가 성공의 미죠. 왜냐하면 성공의 비결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점주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 1000개를 누설할 때는 몰라도 돼요. 소화가 되면은 외우지만 이거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做出的菜的味道 味道가 주어져. 사실 깡깡开始的时候랑一模一样 똑같아요. 没有改变. 둘 중에 쉬운 것만 문장 쓰시면 돼요. 味道는 没有改变一模一样 해도 되고요. 改变的只是策略, 전략, 마케팅 전략을 바꾼 거예요. 营业时间刚开始的时候12个小时 8点 晚上8 안 어렵잖아요. 可是 안 좋았어 장사가. 一来二来因为장사가 안 되는 이유를 첫 번째, 두 번째 요건 써주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PMP
어렵죠. 그럼 뒤에가 앞에 게 해석이 안 되면 뒤에 거로 부가 설명이니까 아는 사람이 적어요. 되게 외딴 곳에 있어서. 두 번째, 종류가 너무 많은데 특색이 없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그 이유가 두 개인데 앞에 게 해석이 안 되면 근데 知道的人이很少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没有特色 정도 쓸 수 있잖아요. 일라이랑 얼라인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되면 하나라도 쓰셔야 돼. 이유는 所以他决定 해놓고 살을 깎는 듯한 고통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몇 개를 뺐어요. 몇 가지 특색 있는 것만 남기고 찡이 지우징도 아까 루어이 뽀주에처럼 6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어예요. 완벽에 완벽을 더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6급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루어이 뽀주에랑 찡이 지우징은 무조건 제가 외우라고 하는 성어들이거든요. 얘는 진짜 만약에 아시면 좀 꼭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문장에 사용이 됐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라호 경영 시간상에서 영업 시간 조정을 했죠. 4시간만. 음식 줄이고 첫 번째 아는 사람 적어. 두 번째 음식 종류 너무 많아. 그래서 시간 줄이고 음식 줄였어. 이 얘기예요. 그거예요. 개업했을 때 12시간. 장사 안 돼서 첫 번째 외져서 두 번째 많아서 특색 안 보여. 그래서 몇 가지 없애고 완벽 추구하고 4시간. 결론은 한 줄이라도 무조건 그대로 외워서 쓰시는 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모두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A, 위에 B죠. 뭐뭐 할수록 是什么什么东西 쉽게 사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더 사고 싶어진다.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어요. 이 문장은 그대로 외워. 이거 하나만 이 모든 줄 중에서 이거 하나만 써도 돼요. 아, 왜냐면 시간도 줄이니까 이거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더 발길을 끄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그래서 시청이 장사 너무 잘 돼. 효과 거뒀어. 사람들이 배부르게 한 끼 먹으려고 어쩔 수 없이 일찍 와서 줄 서서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해. 다 안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큰 효과를 거뒀다. 왜? 얻기 힘든 물건일수록 사고 싶어지니까.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어로 내가 써야 될 것들 있잖아. 우리 동네 특색 있는 음식점이 있어. 근데 되게 희한한 규정이 있다? 그게 뭐야? 하루에 4시간밖에 영업을 안 해. 이거를 중국어로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시고 나서 그 문장을 최대한 살려서 써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해볼게요. 내 고향에는 我的老乡有 내 고향에는 有特色的 餐厅 빵과 다 상관없죠? 매일 그곳에 줄 서는 사람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간다라고만 쉽게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요렇게 나리 파이도에더러니 루어이 뽀주에까지 써주시면 금상첨화겠죠? 이 음식점에는 这个餐厅有一个奇怪的规定 정도 쉽잖아요. 하루에 영업시간 一天营业时间只是 여기 종什么什么到 어디까지? 단지 4个小时. 그러나 이 4个小时 동안의 收入很高, 되게 높다라는 거 써주시면 되죠. 只是종 어디서부터? 到 어디까지? 단지 4시간. 그러나 이 4시간 동안 수입이 5만까지 안 써도요. 헌가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전략 게임이다. 개업했을 때 경영 전략이다. 개업했을 때 시간은 12시간. 可是生意不好. 취해 같은 거 써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 이유는 지역이 너무 외져서 PNP를 쓸 수 있으면 써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知道人很少 하다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 二来第二 상관없죠. 菜的种类很多太多了 이런 거 没有特色 쉽잖아요. 没有了 특색이 사라졌다. 사라져서 보인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를 비슷하게라도 살리셔서 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요리를 없애고 샨띠아오 같은 거 어려운 표현이면 그냥 특색 있는 거 몇 개만 남겼다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记住几种特色的吃食만 남겨놓고 그냥 차이만 써도 돼요. 精益求精所以他决定精益求精만 써도 돼요. 만약에 내가 성어를 알면 然后在经营时间上做了调整 해놓고 4시간만. 결론,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졌대. 하우치신이, 하우치신만 써도 돼요. 자, 쉽게 사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그죠? 越是不容易买到的东西越想买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과연 이 두 가지 방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죠? 이게 보시면 추타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정책이나 방법들이 나올 때. 근데 그냥 이후에라고 써줘도 돼요. 음식점 장사가
시험이 非常好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제 판시험 같은 경우 막 수직 상승했다 이런 거 쓰실 수 있으면 써도 되지만 그렇게 연연을 안 하셔도 돼요. 受到奇效, 기가 막힌 효과를 봤다. 아니면 그냥 得到了很大的成功, 굉장히 전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 줄곧 장사가 잘 되고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리고 쭉 우리가 지금 쓰기를 점검을 해봤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한국어로 딱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중국어를 웬만하면 이 원문에서 표현을 따서 일목요연하게 써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설명드린 내용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쓰기를 훈련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한번 덮어놓고, 왜냐하면 기억을 상기시키는 훈련은 운동선수가 운동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을 하면 늘어나요. 처음에는 2~3줄밖에 못 외웠는데 2분 동안 근데 이젠 5줄 외워주고, 이게 훈련을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요,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하나 잘 쌓아가셔서 쓰기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